자, 우리 효소 정리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물질대사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지요? 그치? 그러면 물질대사라는 거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이라고 이야기했었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이 물질대사다. 자, 그러면 물질대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어. 그럼 동화작용이라는 거는 뭔가를 합성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결국 작은 물질과 작은 물질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합쳐서 큰 물질을 만드는 거, 큰 물질을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작은 거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뭘 만들어져? 그치, 단백질을 만들죠. 이런 걸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 이화작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있을 건데, 이화작용이라는 건 반대로 분해를 말하는 거지. 분해. 자, 분해니까 분해는 큰 물질을 다시 쪼개는 거야. 뭘로? 작은 것들로 쪼개주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단백질을 다시 아미노산 단위로 쪼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생체 내에서. 이런 걸 이화작용이라고 해. 근데 동화작용도 그렇고 이화작용도 그렇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에너지 흡수 방출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로도 기억을 해줘야겠죠. 여기가 반응 경로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여길 에너지라고 얘기했을 때 동화작용의 경우에는 큰 물질을 만드는 거니까 작은 물질은 에너지가 작아, 큰 물질은 에너지가 이렇게 크죠.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진다. 결국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화작용의 경우에는 반대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요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키워드로 다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에너지 흡수라는 거는 흡열인 거고 에너지 방출이라는 거는 발열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관계는 요딴 식으로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다시 동화작용엔 어떤 예시가 있어요? 단백질 합성. 또 하나만 더. 그치, 광합성. 이런 게 있죠. 이화작용은 어떤 게 있어요? 그치, 뭐 소화, 세포호흡 이런 것들이 있죠. 예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상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요 물질대사와 화학반응을 비교해야겠죠. 물질대사 화학반응을 비교할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물질대사와 화학반응. 그래서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를 해야겠지. 세포호흡과 연소.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물질대사로서 에너지 방출 관계를 보면은 일단 이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한다는 거죠. 세포호흡은. 그래서 이유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될 때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근데 화학반응인 연소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어떻게 방출돼? 한 번에 방출이 돼요. 한 번에.
여기 일단 첫 번째 큰 차이점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 자, 이 연소는 결국에 불 나는 거니까 고온에서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 높아야 돼. 불이 나려면 온도 높아야 돼요. 근데 세포호흡은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일어나죠. 어떤 범위야? 그치. 체온 범위에서 일어납니다. 체온 범위에서. 자, 근데 이 체온 범위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는 반응이 일어나기 좋은 온도는 아니겠지요. 36도 정도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좋은 온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대사인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효소라는 게 있어야만 합니다. 효소라는 게 있어야만 해요. 자, 이 효소라는 건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그리고 차이점 한 가지가 더 있어. 여기다 적을까? 연소는 매우 빠른 반응이에요. 일단 불이 고온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 그 반응 자체는 굉장히 빠른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효소가 작용한다. 즉, 효소가 작용하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며. 그죠? 그치? 그러니까, 세포호흡이랑 연소 중에는 누가 더 빠른 반응이야? 아, 효소가 작용하는 세포호흡이 더 빠른 반응이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교할 거리는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워낙 느릴 거예요. 애초에 이 효소가 없으면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36.5도에서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나마. 그러니까 연소랑 비교할 수 있는 사이즈 건덕지는 아니야. 알겠죠? 연소랑 비교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훨씬 빨라요. 연소가. 그래서 반응 속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요건. 자, 그러면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효소의 작용과 특성,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효소는 주성분이 일단 뭐니?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이지? 자, 그럼 단백질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은, 우리 몸 안에 단백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종류마다 기능이 다르죠? 그치? 그 기능이 다르다는 건 왜 다르다는 거 얘기를 해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 요런 기질이 있고 요렇게 생긴 효소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기질이 여기에 딱 달라붙을 수 있죠. 근데 몸 안에 다른 기질이 있었어 또.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근데 얘는 여기 붙어 못 붙어? 못 붙어요. 왜? 이 단백질, 이 효소의 입체 구조, 결합 부위를 보면은 결합 부위가 이렇게 생겼거든. 결합 부위가 딱 맞는 거랑 붙는 거예요. 그치? 효소는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특징을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르죠. 딱 결합하는 기질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효소 기질 특이성, 특성 하나야. 자, 그러면 효소랑 기질이 붙었어요. 이제. 자, 붙어 있어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르죠. 이건 효소 기질 복합체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 그럼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내면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제 요 기질이 떨어지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툭 떨어진 거야. 그럼 결국 무슨 반응이 일어난 거야 이거? 지금 보니까 이화작용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 쪼개진 거니까. 이화작용 표현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자, 그리고 여기서 특징 한 가지 더 나와. 자, 이 옆에 같은 종류의 기질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었대. 그럼 이 기질이 여기에 다시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효소의 재사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작용하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빨라지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있어야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야 물질 대사가 일어나. 그러면 5번째, 효소와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니? 반응이 일어나기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 이걸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 그래서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게요. 에너지, 반응 경로. 자, 일단 이렇게 반응하면 이화야, 동화야? 에너지가 높아졌어, 낮아졌어? 낮아졌잖아. 이화죠. 근데 실제 에너지 경로를 표현을 해보면 실제 에너지 경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 요만큼이죠. 절대 실수하지 마. 여기부터 절대 실수하지 마. 여기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화작용에선. 알겠어? 산만 넘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효소가 존재한다면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지요. 원래는 요만큼의 에너지 가지고는 반응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효소가 존재한다면, 촉매가 존재한다면 요만큼의 에너지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가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자, 효소가 있든 없든 간에 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정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동화작용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높아질 거야. 이렇게 높아질 거야. 높아지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를 표현해 보면 활성화 에너지가 뭐 이렇게 된대요. 지금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이야? 요만큼이야? 아니죠. 반응이 필요하긴 최소한 에너지 요만큼이죠. 산만 넘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반응 전에서 산만 넘으면 되는 거야. 그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만 넘으면 돼요.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고요. 여기에서는 산만 넘으면 이만큼이 다 활성화 에너지인 거야, 이번에. 알겠어? 그 차이점 기억해줘. 요게 활성화 에너지다, 이번에. 산만 넘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효소를 사용한다면 활성화 에너지가 요렇게 낮아지는 거지. 새로운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이죠. 낮아지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쉬워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녀석,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갭, 여기를 뭐라고 불러? 반응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요 그래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실험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항상 나오죠?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렇게야. 과산화수소는 분해되면 뭐가 만들어져? 산소가 만들어져. 근데 이 반응은 그냥 과산화수소를 가만히 떠놓고 있으면은, 그냥 놓으면은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근데 매우 느린 속도로 일어납니다. 매우 느린 속도로. 10년 정도 걸릴 걸 아마? 그죠? 그거 반응은 안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험관에다가 과산화수소를 일단 부어놓고요. 여기에다가 효소를 가지고 있는 뭘 집어넣어요? 생간 같은 거 집어넣는 거죠. 생간. 여기에 효소가 들어있을 거야. 그럼 생간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뽀글뽀글뽀글 막 기포가 나오게 될 건데, 그 기포가 뭐라는 소리예요? 산소기체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게 산소기체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그치? 불 붙여보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치? 불 붙여보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걸로 산소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실험 후의 모습을 보면은 실험 후에 생간이 이렇게 있을 거야, 또. 그럼 실험 후의 모습에서는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게 뭐겠어? 과산화수소야, 이제?
과산화수소가 아니라 물이죠, 이제. 분해가 다 됐으니까. 분해가 다 되면 물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첨가를 해요. 추가로 첨가를 하면 여기에 다시 과산화수소 분자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다시 과산화수소 분자가 생기게 되면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기포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효소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또.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실험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었어. 집어넣었는데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생간이 아니라 떡볶이집에서 파는 그 순대 삶은 간. 삶은 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번에 반응할까 안 할까? 반응 안 해요. 왜 그럴까? 삶은 간에선 반응하지 않는 게 효소가 변형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효소가 변형되었다. 아시겠어요? 왜 변형됐다라고 얘기할까? 효소의 주성분이 뭐니까? 단백질이니까. 오케이? 효소, 단백질. 단백질은 열에 약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결합 부위가 이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결합 부위가. 자, 그럼 이 결합 부위가 변형이 되면 이제 이 기지에 붙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러니까 반응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삶은간에서는. 이해돼?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 그래서 효소가 영향을 받는 요인이 3가지 정도 있거든. 자, 먼저 지금 하나 이야기 나왔어. 온도죠, 온도. 온도. 자, 온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는 빨라요. 온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는 빠른데 이렇게 되죠. 너무 높으면. 여기가 반응 속도예요. 그래서 여기 정도 범위가 체온 범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체온이 사실 우리가 평균 체온이 36.5도라고 하는데 사실 평균 온도보다는 좀 한 37도에 가까운 온도가 좋아요. 건강에 그래요. 몸 안에서 물질 대사가 더 활발히 일어나거든. 체온이 그래서 기존 체온보다 자기 체온 알 거 아니야. 요즘 예전에 코로나 막 어딜 가나 체온 다 쟀잖아. 항상 체온 잴 때마다 나 체온이 좀 많이 높게 나오는데 딴 친구들보다 하면은 보통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내가 아파가지고 열이 나,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열이 나, 막 40도 올라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효소가 변성되기 시작을 해서 몸 안에서 물질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지 못하니까 아픈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효소는 이렇게 변성되니까 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나 더. 기질 농도. 기질의 농도. 자, 이거 기질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면 이거 과산화수소죠. 그치?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반응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겠지. 그치? 빠를 거야. 기질의 농도가 지내. 반응물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빠르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농도에서는 더 진해진다라고 한들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미 전부 다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이뤘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프를 그리진 않을 건데 pH도 기억을 해주세요. pH. 그러니까 효소들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홈그라운드의 pH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는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은 중성 정도의 pH에서 반응을 잘해요. 활성화가 있어. 중성 정도의 pH에서. 자, 근데 뭐 위 속에 들어있는 염산 있죠? 염산 그 위액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중에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어. 단백질 분해 요소. 근데 그 펩신이라는 녀석은 위액에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얘 활동, 주 홈그라운드 pH는 뭐가 될까요? 산성 환경이야, 산성 환경. 알겠어? 그러니까 펩신이라는 녀석, 위액에 들어있는 펩신이라는 녀석은 중성 환경에서는 효소의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산성 환경에서 효소의 작용을 할 거야. 입안에 있는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산성 같은 환경에서는 작용하지 못해요. 중성 환경에서 작용할 수 있어. 그래서 효소들마다 지가 좋아하는 pH 범위대가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효소에 대한 진도 자체는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효소 방금 이 칠판 한 판 정리한 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요것만이라도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외우고 문제 적용까지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겠지. 오답 정리하고 질문하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지금 문제 풀던 거 제일 문제를 많이 푼 사람 기준으로 그 문제 뒷부분부터 같이 문제를 좀 풀 거야.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쉬는 시간. 자, 다시 이번에 나와 있는 실험 반응식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구리랑 질산은 수용액이래. 여기부터 나오나요? 구리랑 질산은 이렇게 반응을 한대. 자, 그러면 요 NO3-는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은 아니죠. 그치? 그래서 알자 이온만 써본다면은 구리랑 은 이온이 반응을 하는데 구리가 이온이 되고 은이 석출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산화오염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의 개수는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구리는 한 마리 반응할 때 두 개 전자, 은 이온은 한 마리 반응할 때 하나 전자죠. 그럼 두 개 전자로 맞춰준다면 구리가 한 마리 반응할 때 은 이온은 두 개가 반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산화환원 이야기를 해보면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된 거고, 은 이온은 은이 되는 거니까 환원된 거다. 요거죠. 자, 그리고 아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이래. 이번에 반응식 바로 써보자. 아연과 구리 이온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아연이 이온이 되고 구리가 석출되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개수는 다 1대1 대 1일 거고요. 그치? 왜?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래서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면서 산화된 거고, 구리 이온은 다시 구리가 되면서 환원된 거다. 일단 요게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가에서 구리는 전자를 잃어버릴 거래요. 가에서 구리는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치? 그러면 기억은 맞고요. 니은 나에서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옅어진다. 나에서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옅어질 거야. 이유는 구리 이온이 푸른색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리 이온의 농도가 연해지고 있는 거죠.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옅어진다 해주면 맞을 거고요. 자, 디귿 가와 나에서 수용액의 양이온 수는 모두 감소한대요. 양이온 수가 감소하는 거는 가에서만 감소하겠지. 나에서는 일정하겠죠. 1대1 반응이니까. 그래서 이온수 변화 같은 거 우리가 빠르게 찾는 방법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었냐면은 자, 이온수 변화에는 이온 전하량과 반응하는 이온수가 반비례한다라는 얘기였지. 적용 한번 해볼까? 여기서 이온으로만 봐. 이온으로만. 이온 전하량이 똑같지? 그러면은 이때는 똑같은 거야. 이온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하량이 똑같으면. 여기에서는 얘는 플러스고 얘는 2 플러스지? 전하량이 커지죠? 전하량이 커지면 이온수는 감소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치? 이걸 반응식 쓰는 거에 연결할 수도 있죠. 전하량의 비가 1대2니까 개수의 비는 2대1로 반응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린 말이다. 해주시면 되고. 자, 43번. 자,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OX래요. 자, 원시 지구에 남세균이 출현한 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맞는 말이죠? 자, 석탄이 증기기관 연료로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기여했대요. 석탄의 연소죠? 그치? 연소를 통해서 이것도 환경을 바꾼 거, 지구의 역사를 바꾼 거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자연 상태에서 얻은 철은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이것도 O네요. 그치? 자, 그러면 44번. 자, 반응에 공통으로 참여하는 원소를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응에 공통으로 참여하는 원소 뭐 있니? 산소겠지. 보나마나. 그쵸? 보나마나 산소죠. 산소라는 원소가 다 관여하고 있어요. 산화환원이니까. 자, 45번 OX래요. 자, 산소를 잃는 반응은 산화래요. 산소를 잃는 건 환원이지요. 산소를 얻어야 산화지. 자, 전자를 얻는 반응은 환원이래요.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죠. 그치. 3번은 틀린 말이죠. 동시성. 자, 46페이지. 46번. 자, 1번 반응식에 보니까 산화구리, CuO가 구리가 되고 있어 산소를 잃어버린 거니까 환원이고, 니은은 산화가 들어가야겠지. 자, 2번의 기억에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니까 산화가 들어가겠죠. 2번의 니은에는 전자를 얻은 거니까 환원이 들어갈 거고요. 자, 3번에 나트륨에서 나트륨으로 갔는데 생성물의 NaCl이네. NaCl에서 나트륨 원소는 나트륨 이온으로 존재하죠. Na 플러스로. 그치? 그러니까 반응물에 있는 나트륨은 원자인 거고 생성물에 있는 나트륨은 이온인 거야. 그럼 전자를 잃어버린 거니까 기억은 산화죠. 그리고 Cl2가 Cl- 두 마리가 된다는 얘기죠. 니은은. 그럼 전자를 얻은 거니까 환원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47번.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봐라. 아연은 산화된대요. 아연은 반응 후에 보니까 아연 이온이 됐죠. 그럼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산화.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지금 막대기에 구리로, Cu로 달라붙었죠. 이온이 아니지. 그러면 전자를 얻은 거니까 환원.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연해져야죠. 왜? 구리 이온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니까. 그래서 옅어진다라고 해주면 돼. 자, 48번도 산화환원 써보래. 자, 1번에 보니까 이산화탄소에 산소가 총 12개 있죠. 그치? 근데 포도당의 산소는 6개밖에 없어. 산소를 잃어버린 거니까 기억은 환원. 니은에 물이죠. 물에 산소는 6개가 있어요, 총. 근데 반응 후 6O2니까 산소 원자가 총 12개죠. 산소 얻은 거니까 산화. 자, CH4에서 CO2가 됐네요. 이거는 산소를 얻은 거니까 탄소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산소를 얻은 거니까 산화가 되는 거고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산소는 그 자체로 환원이다라고 얘기해 줘야겠죠. 이해돼? 자, 49번.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써보래요.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되는 물질은 반응물에 있어야 돼요? 생성물에 있어야 돼요?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은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반응물을 적으라는 거죠. 그치? 산화된 거, 환원된 거 고르라는 거는 반응물 쪽에서 찾아주는 거야, 항상. 그래서 Fe2O3가 Fe2가 됐대요. 그러면 환원된 거죠.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됐으니까 산화된 거죠.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 일산화탄소, 환원되는 물질, Fe2O3. 화학식 적으라고 했으니까 앞에 개수 안 쓰는 거다, 얘들아. 서술형 나오면. 자, 50번.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OX래요. 자, 철의 부식이라는 건 어떤 현상이야? 철의 산화를 말하는 거지. 그럼 철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산소의 접촉을 차단시키면 되지 않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막 형성 방법이 있어요. 피막 형성 방법, 막을 씌운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페인트 칠, 이런 것들. 그래서 철 표면에 페인트를 칠한대요. 그러면은 녹을 방지할 수 있죠. 철을 습기가 많은 공기 중에 보관한대요. 녹이 빨리 슬겠지, 그러면. 녹이 스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산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산소와 물이 같이 있어야 돼. 알겠어? 자, 근데 습기가 많은 공기 중이라는 거는 수증기 물이잖아. 그쵸? H2O도 있고 산소도 있죠. 녹이 잘 쓸 거야.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고 3번 철 표면에 알루미늄으로 얇은 막을 입힌대요. 요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3번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안 했을 확률이 크지만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혹시 문제에 나오면은 이거 보고 문제 푸는 거야. 자, 요 방법은 음극화 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처럼 만들어서 보호한다 뭐 이 말이거든. 이거는 철이 이렇게 있으면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여기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뭐 칼카나마, 아라철 뭐 이렇게 했었잖아. 알루미늄 지금 나왔죠? 알루미늄이 철보다 반응성이 크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알루미늄이 철보다는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말이 돼. 이해돼? 그래서 요 녀석이 산화가 일어난다. 얘도 산화가 일어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뭐 Fe2+로 나가고 얘가 뭐 Al3+로 나갔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네 전자 잃어버린 거잖아. 근데 잃어버린 거라기보다는 요 녀석이 Al3+로 한 번 더 나가면서 이쪽으로 전자를 보내주는 거야. 알겠어? 이쪽으로 전자를 보내주면 얘가 다시 이 전자를 얻는 거죠. 이해돼? 왜? 알루미늄은 철보다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꼴을 얘는 못 봐요. 알겠어? 야, 내가 전자 대신 잃어버릴게 해주는 거야. 반응성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잃어버려서 전자를 얘한테 보내주게 되면 결국에 이 녀석은 전자를 잃어버린 게 아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의 산화는 많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철 자체는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몸빵 때우는 거야. 내가 보호해야 되는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활용해서 몸빵해 주는 거예요. 대신 산화될 수 있도록. 이해돼요? 이런 걸 음극화 보호라고 해. 그래서 철 표면에 알루미늄으로 얇은 막을 입힌다. 이것도 음극화 보호 혹은 피막 형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이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왜 이번에 연결한 게 아니라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막아놨대요. 이해돼? 그러니까 피막 형성과 음극화 보호를 동시에 사용한 방법이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음극화 보호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예시들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두 가지 기억해놔. 예를 들어서 주유소 기름 탱크. 혹은 아연 도금. 자, 주유소 기름 탱크 어디에 있어? 땅에 묻어 놓죠. 땅 속에 있는 철 기름 탱크는 산화되기 아주 좋은 환경에 처해 있죠. 그치? 그래서 주유소 기름 탱크를 보면은 주유개가 이렇게 있고 주유기가 이게 땅이야. 땅 속에 기름 탱크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 기름 탱크는 철로 돼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그네슘 블럭 같은 거를 여기다 연결을 해놔요. 방금 했던 원리처럼. 그러면 얘가 산화되기 때문에 얘는 지킬 수 있죠. 그래서 배터리 갈듯이 나중에 뭐 주유소 오래되면 이 마그네슘 블럭이 더 이상 작용을 못해. 얘가 다 산화되면 그러겠죠. 얘가 다 산화가 되면 더 이상 얘한테 전자를 줄 수 없을 거잖아. 얘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런 게 주유소 기름 탱크의 음극화 보호고 아연 도금 사용하는 거는 뭐 자동차 하부 같은 것에 사용을 해요. 자동차 하부에 아연 도금을 꼼꼼히 해놔야 차를 오래 타더라도 녹이 안 슬어요. 아연이 대신 산화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선박 있죠. 배는 바닷물을 막 다니잖아. 산화되기 굉장히 좋단 말이야. 근데 배 오래 타죠, 사실. 되게 오래 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배 하부에 보면은 이렇게 아연 블럭을 달아 놓습니다. 아연 블럭을. 아연은 철보다 반응성이 크지. 그러니까 얘가 막 배를 타고 막 바닷속을 다니면 요 아연 블럭이 대신 산화되는 거야. 얘가 반응성이 더 크니까. 대신 산화되니까 철은 빵꾸가 안 나겠죠. 이해돼? 그리고 배가 오래돼.
그럼 아연 블록이 대부분 녹슬었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연 블록만 갈아주면 되는 거야. 조선소에서. 마찬가지로.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산화되고 철은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배를 오래 탈 수 있다. 뭐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이해돼? 이런 걸 음극화 보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3번 보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51번. 산화환원 반응의 예로 옳은 걸 골라봐라. 반딧불이의 불빛. 산화환원 반응 맞죠? 반딧불이 불빛은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푸백제로 옷을 하얗게 만드는 거, 푸백제 싸는 거 우리 대부분 산소계 푸백제입니다. 산소계 푸백제. 알겠죠?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 맞아요. 오래된 자전거 체인에 녹이 쓴다.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죠. 그치?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철의 산화를 방지하는 방법, 피막 형성 방법이죠. 이게 기름칠하는 거. 자전거 주기적으로 체인에 기름칠을 해줘야 자전거를 오래 탈 수 있죠. 자, 52번. 자, 옳은 걸 골라보자 라고 하고 있어. 자, 대기조성의 변화래. 가에 보니까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산소호흡을 생물들이 출현을 했고 오존층이 형성되겠죠. 자, 원시지구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다에 무슨 층에 의해 물속에 살던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와 살 수 있게 되었다. 순서를 맞춰보면 어떻게 될까 일단? 광합성 나는 생물이 제일 먼저 출현해야죠. 나가 1반에. 그 다음은 오존층이 형성돼야죠 일단. 그리고 가가 두 번째. 육상생물이 출현했대. 다가 마지막이죠. A는 산소다. 산소층이 아니라 오존층이 될 거고요. 니은 나 시기 이후에 대기조성이 변화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함으로써 이후에 뭐 바로 변한 건 아니지만 이후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도 맞는, 니은도 맞는 말이고 순서는 나가다 순이래요. 맞는 말이죠. 자, 53번 화석연료 연소와 철 재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화석연료가 연소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연소는 무조건 열 발생. 연소는 무조건 발열 반응. 자, 인류는 철 재련 기술을 개발하여 철기 시대를 열었대요. 맞는 말이죠. 자, 모두 수소가 관여하는 반응,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죠. 자, 54번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고르래.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다. 맞는 말이고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었다고 한대요. 맞는 말이죠. 전자를 얻으면 환원.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대요. 동시성 정답. 맞는 말이지. 55번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순서대로 써보래. 산화되는 물질은 H2죠. 환원되는 물질은 MgO죠. 빠르게 찾는 거 당연히 반응물에 산소를 가지고 있던 새끼는 나중에 산소를 잃어버리겠죠. 그치? 그러니까 환원됐다라고 바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56번 자, 환원된 것만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원되는 거 니은 CO 밖에 없네요. 그치? 환원이 되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는 녀석이 그나마 환원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산소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57번 자, 산화구리를 탄소가루랑 반응시켜서 석회수에 지금 뭔가 기체가 뿜뿜하고 있네요. 석회수로 들어가는 기체는 뭐니? 이산화탄소겠지? 그러면 이 시험관 안속에서 산화구리가 탄소한테 산소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 시험관 안쪽에서 다시 구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기억, 산화구리는 산화된대요. 환원되겠지. 산화구리는 이미 산화된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환원되는 거고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에 맞는 말이고 시험관 속에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다. 맞는 말이지. 보기 하나 더 만들게. 석회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래요. 맞아 틀려? 이건 틀린 말이지. 석회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뿌옇게 흐려진다. 앙금 생성이에요. 이거 산화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맞아요. 시험관은. 근데 비커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알겠어? 자, 58번. 자, 그림 보니까 구리판을 겉불꽃에 넣고 있어. 구리의 산화죠. 나 보니까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넣고 있어. 산화구리의 환원이죠. 자, 1번. 검게 변한 구리판은 산화구리이다. 맞는 말이죠.
구리는 원래 빨간색이야. 산화되면 검게 변합니다. 자, 가에서 구리는 전자를 얻을 거다라고 하고 있어. 가는 구리가 산화되고 있는 거니까 전자를 잃을 거다라고 해줘야죠. 근데 이게 왜 전자를 잃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반응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반응식으로 적어보면은 구리가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되는 거죠.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구리가 탄소와 반응하여 구리가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혹은 산화구리가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구리가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런 반응. 그래서 개수부터 맞춰본다면 얘는 그대로 가면 되고 요 녀석은 얘가 2, 얘가 2. 그렇죠? 그러니까 속불꽃에서는 산화구리가 속불꽃 안에 있었던 탄소나 일산화탄소한테 산소를 뺏기는 반응을 하는 거고 겉불꽃에서는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 2번에서 가에서는 구리가 전자를 얻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가에서는 구리가 지금 보니까 여긴 원자 상태인데 여기선 2+가 되는 거지. 이거 이온 결합이니까. 그치? 그러면 원자에서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전자를 얻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전자 잃어버린 거니까 산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가에서 구리는 전자를 얻는다. 틀린 말이지. 3번. 자, 가에서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할 거다라고 알고 있어. 가에서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하겠죠. 뭐만큼? 달라붙은 산소 질량만큼. 그치? 질량보존 법칙이잖아. 질량보존 법칙. 자, 그러면 4번. 나에서 검게 변한 구리판은 산소를 잃어버릴 거래요. 검게 변한 구리판이라는 거는 산화구리를 말하는 거죠. 산소를 잃어버려서 구리가 됐으니까 4번은 맞는 말이지. 자, 5번.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모두 산화하는 반응이다. 맞는 말이죠. 자, 59번. 이거 중요한 반응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속에서 마그네슘을 산화시키는 거. 반응식 보니까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를 얻고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한테 산소를 뺏는 일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반응이라는 거야. 마그네슘은 그 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탄소보다도 산화되기 쉽다는 거야. 그치? 이산화탄소한테 산소를 뺏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기억. 산화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는 환원되죠. 환원되는 물질은 마그네슘이래요. 마그네슘은 산화되는 거죠. 물질 사이에선 산소가 이동할 거래. 맞는 말이지. 되죠? 60번. 자,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었더니 아연판 표면에 구리가 속출됐다. 우리 무슨 반응인지 알죠? 구리 이온과 아연의 반응이에요. 이 반응은 1대1로 반응이 일어나겠지. 이제 안 봐도 알죠? 구리 이온은 2+고 아연도 이온이 2+니까 1대1 반응이야. 그럼 아연은 산화된데 아연판에 있었던 아연 원자들이 수용액 속에 아연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전자를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수용액 속의 구리 이온의 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많다. 자, 1대1 반응이잖아, 이거. 이온 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겁니다. 자, 전자는 아연에서 구리 이온으로 이동할 거래요. 전자는 아연에서 구리 이온 맞는 말이죠.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을 거니까. 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진해져, 연해져? 연해지는 거. 그치? 연해지겠죠, 당연히. 자, 61번. 구리를 질산 은수용액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은이온과 구리가 반응하겠네. 그치? 은이온과 구리가 반응할 거야. 반응식 여기 있네요. 은이온과 구리가 반응하는 거. 여기 있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산화되는 물질은 구리래요. 산화되는 물질 구리. 맞니? 맞죠?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녹아나갈 거니까. 자, 질산 이온은 전자를 얻는다. 질산 이온 NO3-는 반응 참여해 안 해? 안 해. 이 실험, 이 금속 반응성 실험에서는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음이온의 개수는 일정한 거야. 자, 수용액의 색변화는 없대요.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용액 속에 어떤 이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니? 구리 이온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 용액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겠지. 그쵸?
자, 62번. 자, 그림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을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가에서 이산화탄소는 산화된대. 그 말 자체는 그냥 틀린 거야. 이산화탄소는 산화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산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뭐 CO3가 돼야 돼. CO4가 돼야 돼. 이산화탄소는 산화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니은 가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은 같을 거래요. 가의 반응물과 나의 생성물은 같을 거다. 가의 반응물은 이산화탄소와 물, 나의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 맞죠? 가와 나에서 모두 산화하는 반응이래요. 맞는 말이지.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둘 다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자, 63번 이에 대한 설명. A가 누구니? A, 일산화탄소라고 하면 되겠죠.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코크스의 연소는 완전 연소야, 불완전 연소야? 불완전 연소라고 강조했었죠, 계속. 그치? 코크스의 연소는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B가 일산화탄소겠지? A랑 B는 똑같은 물질이지. 그래서 1번 틀린 말이네, 바로. 그치? 용광록 속에 존재하는 일산화탄소가 F2O3에 산소를 뺏어가 주는 거지. 그래서 그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뺏어갔으니까 생성물이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 반응식의 의미를 잘 파악하세요. 자, 64번. 자,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을 공기 중에서 연소시켰대. 연소 동그라미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죠. 자, 메테인은 환원된대요. 태우는 물질은 산화죠, 무조건. 태우는 물질은 무조건 산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빛과 열이 발생한대요. 연소의 특징이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대요. 맞는 말이지. 연소. 메테인이 구성 원소가 뭐가 있는 거니까? 탄소와 수소가 있는 거니까. 반응식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네. CH4가 이게 메테인이지. 산소와 반응하면 CO2와 H2O가 만들어지죠. 여기 있는 탄소는 이산화탄소, 여기 있는 수소는 물이 되는 거죠. 개수 맞춰본다면은 요렇게가 아니죠. 요렇게, 그쵸, 요렇게. 이해되죠? 자, 그러면 65번. 산화환원 반응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래된 음식물이 썩는데, 부패, 산화환원 반응이죠. 철표면에 페인트를 칠한대요.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을 막는 거죠, 이건. 그치? 3번, 연소, 산화환원 반응이죠. 사과의 갈변, 산화환원 반응이죠. 손난로를 흔들면 따뜻해지는 거, 핫팩 흔드는 거, 핫팩 안에 뭐 들어있어? 철가루 들어있지?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치? 철표면에 페인트 칠은 산화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66번. MgO가 만들어지고 있어.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써보고 각각 그 까닭을 전자의 이동과 관련지어 서술을 해보래요. 뭐 응용하면 될까? 요거 응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그쵸? 여기서 똑같이 마그네슘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마그네슘은 산화되는 거고 산소는 환원되는 거야. 이유는 마그네슘의 경우에 마그네슘 이온이 되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린다. 산소의 경우에 산화 이온이 되기 때문에 전자를 얻은 것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MgO가 이온 결합 물질로서 MgO에 존재하는 입자는 마그네슘 이온과 산화 이온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좋겠지. 자, 67번. 자전거의 철로 된 부분이 녹슨 모습을 나타낸 거다.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해봐라. 부식 방지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피막 형성이죠. 피막 형성이라고 쓰면은 좀 단어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풀어서 쓰면 돼. 피막 형성을 아는 말로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막으로 둘러싼다. 혹은 뭐 좀 더 이쁘게 쓴다면 페인트를 칠한다. 혹은 기름칠을 한다. 가 되겠죠. 페인트 칠, 기름칠. 이유는 산소와 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해주면 되겠네. 자, 68번. 그림은 아연판을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반응식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거는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반응이 아니고 금속과 수소이온의 반응이죠. 그치? 우리 산도 배웠지? 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시키는 거. 그래서 그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누구로 했니? 아연으로 했죠. 아연은 수소이온보다 반응성이 클 거니까 아연이 이온이 되고 수소는 수소기체로 나오는 거지. 그럼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 몇 개로 맞춰줘야 돼? 2개로 맞춰줘야겠지? 그치? 그 2개로 맞춰줘야 돼. 그럼 얘가 2마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 개수 2예요? 아니죠. 그냥 얘는 그냥 개수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수소 기체로 나오는 거니까. H2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아연은 산화된대요. 맞는 말이고 수소 이온은 환원된대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하죠. 자, 이 실험의 경우에 다른 요런 실험들과는 다르게 녹는 이온만 있는 거죠. 달라붙는 원자가 있어? 달라붙는 물질이 있니? 아연판에? 달라붙는 물질이 없어. 수소기체는요? 바로 날아가잖아. 이해돼? 석출되는 금속이 없는 거야. 얘는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금속판의 질량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자, 염화이온의 수는 변하지 않을 거래. 맞는 말이고 수용액의 양이온 수는 점점 증가한대요. 잘 생각해봐. 감소하겠죠. 2개의 수소이온이 밖으로 날아갈 때 한 마리의 아연 이온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온은 감소하겠네, 여기서. 이해돼? 자, 그래서 일단 나랑 문제를 푸는 건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지금 문제 좀 더 푸세요. 내가 프린트를 하나 더 드릴 게 있어서 지금 시간을 좀 잠깐 갖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프린트, 지금 드릴 프린트까지 다 풀어서 오시면 됩니다. 그게 숙제예요. 아시겠죠?